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석세스 프린시플 전문 교육 기업 제캐미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에서는 제가 그 거래에서 홍보회사 직원인데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용한 거죠. 발산, 거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발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신감 제일 중요하죠. 자신감을 갖고 회의에 임하고 거래처를 만나서 성과를 거둔 사례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부의 법칙 33페이지고요. 석세스 프린시플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능력을 거꾸로 사용하기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참 반대로 사용을 하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도 나 자신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자라는 거죠.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능력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10분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10분 다 발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한 겁니다. 굉장히 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발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또 효과를 거두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유난히 그 성공 스토리를 나오면은 평범하게 시작한 사람은 안 돼요. 평범하게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시작하면 안 돼요. 늘 꼭 밑바닥도 모자라서 막 엄청난 뭐 빚에 막 대출 막 완전히 막 하여튼 다 무너진 상태. 어떻게 그 더 이상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마이너스, 제로가 아닌 제로 베이스도 아닌 마이너스 상태에서 흙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만들 수 있는 흙도 없는 상태에서 흙도 빚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금수저 뭐 나중에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만드는 그런 성공 스토리들 있죠. 그 자신의 능력을 반대로 사용한 거죠. 마이너스까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반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사람들은 평범하게 계속 가기 때문에 평범하게 또 계속 가서 평범하게 살다가 그대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바로 다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과 감정, 기대를 집중시키면 그것이 곧 실제 경험을 만들어낸다. 실제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서프에서는 석세스 프린시플을 이제 서프라고 하죠. 서프에서는 테이크 액션, 그다음에 실제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드백이 행동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10점 만점으로 요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에게 애걸하거나 하소연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부가 쏟아져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망하는 대상을 우리 쪽으로 흡수하기 위해 먼저 의도적으로 발산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한된 사고 습관이 굳어져 제한된 결과만 얻게 된다. 이거 뭐죠? 브레이크. 석세스 프린시플 석부 10번째입니다. 릴리즈드 브레이크. 제가 내면의 그 잠재의식 패러다임 브레이크가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번역이 제한된 사고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외국에서 자주 쓰이는 게 리미티드 빌리프라고 씁니다. 리미티드 빌리프. 리미티드가 이제 제한하다 이런 뜻이라고 번역을 하면 제한하다 그런 뜻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리미티드 빌리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굳이 제한된 믿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뭐 이러한 반대로 쓰는 능력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저자가 잠깐 또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한 기질과 함께 신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 잠재돼 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울한 기질이라고 번역도 되고 그렇게 또 저자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뭐 학계라고 해야 되나? 다른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과거의 선사시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죠. 호랑이한테 물려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우리가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은 없죠. 굳이 따지자면 뭐 교통사고 정도? 뭐 저처럼 선박에 승선한다거나 뭐 비행기를 많이 탄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다른 이웃 부족이 나와서 공격을 받는다거나 전쟁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짐승을 만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죠.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걸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게 된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된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화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죠. 5가지 두려움을 관리하는 방법 5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울한 기질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어두운 기질을 날려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불을 향해 발산될 것이다. 그리고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에 선언문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어포메이션이겠죠. 어포메이션. 확언입니다. 명심하고 다음 장에 소개하는 부의 원리를 공부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돼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은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진 것, 그러니까 건강과 성공,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그 학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미지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떻게 뭐 증명해 보려고 저희 영상에서 보시면 고구마 줄기 자라는 영상 있었죠. 긍정 얘기랑 부정 얘기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물, 그다음에 밥 실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주 실험도 있었고. 그러나 그게 이제 외부로 발산되는 것도 그렇고 내면에 그냥 나한테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자체로도 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어, 저는 이거를 이 법칙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우 오브 커넥션 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 소립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소립자들이 다 구성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로 진동과 바이브레이션이죠. 진동과 주파수가 나오게 되죠. 진동과 주파수가 일치하는 대로 또는 그거를 동화시킨다고 얘기하죠. 그 주파수대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주파수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끌어오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나한테 끌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능력, 그런
법칙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죠. 이 학원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감의 힘, 농구 영상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푸는 겁니다. 우울한 기절을 날려보내라. 이거 뭐죠? 브레이크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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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제한된 사고 습관이라고 표현했죠. 제한된 사고 습관.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정관념.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말 들을 때가 좀 약간 성질 난다기보다는 이런 말 들을 때 조금 별로예요. 뭐 작은 뭐 그러한 법칙을 이용해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뭐 큰 부자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많이 있고 뭐 끌어당김 법칙을 이제 요걸 먼저 이제 접하시는 거죠. 끌어당김 법칙을. 그래서 작은 부자는 뭐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작은 부자와 큰 부자의 기준이 뭐며 작은 부자는 가능하고 큰 부자는 안 되는 거는 누가 정했습니까? 본인이 정합니까 그거를? 근데 이 부분 진짜 좀 성질이 나요. 자기 자신이 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 법칙들 다 정해버리고 그런 제한된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의 한계를 지워버리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작은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뭐 돈으로 삼아야 되나요? 하여튼 뭐 땅으로 삼든 땅 부자든 뭐 건물 부자든 돈 부자든 간에 작은 부자가 1억 갖고 있는 게 작은 부자입니까? 10억이 작은 부자인지 100억이 작은 부자인지 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작은 부자의 입장이 10억 갖고도 의외로 1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이제 부자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의를 내보자 해가지고 금융자산 10억인 이상들을 이제 그 부자들로 하겠다고 저희 그 부자 리서치 하잖아요. 국민은행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그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그러니까 뭐 땅에 묶여 있고 건물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우스 푸어나 그런 건물 푸어들이 아니고요. 땅 푸어들이 아니고 금융자산 통장에 현금을 10억을 바로 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중산층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자산 10억이란 얘기는 부동산은 최소 그 몇 배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 작은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작은 부자의 기준이 그 작은 부자는 쉽지만 큰 부자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은 10억이 있는 분들을 굉장히 그런 부자로 큰 부자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10억의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설문조사에서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산층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음, 제가 생각하기도 좀 그런데 여하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깨는 거죠. 그런 거 깨는 과정. 특히 이 부의 법칙에서는 학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학원들도 좀 활용해서 잘 활용하시고 또 학원에 그 8가지 가이드라인 있죠. 가이드라인 잘 지키셔서 제가 그런 강조한 것들 잘 지키셔가지고 활용하시면은 됩니다. 학원이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끈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끝없이 동기부여 하잖아요. 저도 동기부여 받고 저희 이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저희 또 온라인상으로 그저께 3일 전인가요? 권희선님과 함께 또 저희 화상 회의 화상 그 저기 포럼을 이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라니까 좀 멋있어 보이네요. 그 테스트는 다 끝났고요. 저희 좀 접속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서 저 포럼 때나 이럴 때 이사님들과 함께 교육해서 접속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4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네이버 카페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와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유일의 서세스 프린시플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